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스트입니다. 머니버디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재미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쉽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냥 가격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와 그 배경을 조금만 알아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 그 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쉽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그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마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무언가 물건,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 구매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찍혀진 가격을 보고, 정찰제 가격을 보고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트에서 행사하는 1+1 이벤트, 2+1 이벤트, 아니면 얼마인데 얼마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할인, 정찰제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한 삶의 패턴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해야 되고 안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근데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시장에서 가격은요, 원래 대형마트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래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은 더 그런 시장에 가깝고요. 재래시장, 경매시장, 요런 조금은 더 원초적인 시장을 생각해 주시고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제 주식시장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 가격에 살 거예요 하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사람들도 돗자리 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예요 하고서 각자 영역에서 돗자리를 깔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특이하네요. 마트처럼 정찰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은 가격이 두 개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싸게 내놓은 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싸게 내놓은 가격, 이 두 개가 모두 현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는 당연히 기준점에 따라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욕심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실제로 계약은 체결이 되는 거죠. 물건이 팔리고 사고 팔고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을 봤었을 때 옛말에 재래시장 어르신들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말이 호가예요. 부르는 가격, 그게 호가고 이게 호가창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나는 얼마에 살 거예요 라고 부르는 거고, 파는 사람은 나는 얼마에 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맞는 사람 둘이 쿵짝쿵짝 맞아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싼 가격, 이것만 보고서 일방적으로 컨트롤된 가격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호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뭐냐? 마트에서는 내가 만약에 새우깡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트에서 파는 새우깡 가격에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재래시장이나 이런 순수 원초적인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 어렵게 한국 정부 인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우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우깡을 기다렸다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내가 급해, 새우깡 당장 먹고 싶어. 자, 우리 아들이 새우깡 지금 안 사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우깡을 지금 당장 사줘야 돼요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급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먼저 사는 대신에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웃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비싼 거냐 비싸지 않는 거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더 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말은
정찰제라는 개념이 원초적인 시장에서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가격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심리적으로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자꾸 마트가 장난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감정의 화살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사가 중간에서 그 가격의 변화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을 해서 이 물량들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가격에 맞게 정찰제처럼 변화하지 않는 가격처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풀어주는 거거든요. 요 느낌이에요. 그럼 중간 유통사 같은 느낌이 흔히 말하는 약간 이 종목을 다루는 주포나 세력이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현재의 종목들에 대해서 파동 흐름이나 요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마트보다는 날것의 시장 요런 느낌이거든요.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마트 정찰제와는 우리 시장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싸다 비싸다의 개념도 좀 많이 구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무언가를 살 때는 그러면은 뭐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조금 더 빨리 지금 당장 사느냐,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느냐. 낮은 가격이지 싼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림을 들여서 조금 더 낮은 가격, 유리한 가격 아니면은 그때그때 좀 줄 서서 이렇게 가는 놀이동산이나 그런 곳에 가보게 되면 패스트 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웃돈 주고서 빨리빨리 가는 공간. 줄 안 서도 되는 거?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무조건적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매수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주식이 올라갈까봐.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올라가는 주식을 맞추려고 드는 거죠. 결국에는 생각의 결이 점점 더 잡을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홀짝의 영역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유독 주식 투자의 영역으로만 오면은 홀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홀짝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각, 시장의 형성 원리, 이 백그라운드, 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새우깡 같은 거나 꽃갈콘 같은 거는 그냥 우리 애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비싸게 사 먹이는 건데, 네. 그냥 사는 거에서 끝나는 건데, 이 주식이란 건 결국엔 다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싼 가격에 뭐 줄을 서 있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내가 이때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라도 빨리 잡아서 더 비싸게 올랐을 때 파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한테 정확하게 반대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이 주식은 올라가서 팔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죠. 나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한테서 주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짚는 거죠, 다시. 네. 필살기가 나왔네요. 일단 저는 그거 알려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저만 못 알려주느냐? 저는 세상에 그거 알려주실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답변이 최선의 답변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 하면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더라도 이분, 그 질문하신 분이 홍길동이라고 하게 되면, 홍길동은 지금 사서 그거를 파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서 올라서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중간 유통사, 대형 마트, 중간 유통사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통사는 그럼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도 많이 사고, 높은 가격에서도 필요하게 되면 적정 물량을 비율적으로 사서 특정 마진이 남는 정도의 정찰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통사가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은 비중을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원리다. 그러면은 나도 매매할 때 여기서 지금 사서 바로 팔아야 돼,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대형 유통사는 대형 유통사니까 물량이 엄청 많고 크겠죠. 나는 그럼 그냥 보따리 상인이에요. 내 보따리 정도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물량을 비율적으로 나눠서 차분하게 나눠서 사면서 시장의 가격에 좀 더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할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컨트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투자다. 근데 그럼 그 말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내가 사놓은 가격보다 올라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필연적으로 그 시장의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되게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서 운으로 팔았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운이 아니라 마치 뭔가 좀 되게 마법 같은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이든 종목이든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판매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고 구분하는 눈은 필요합니다. 그것조차도 진짜 아무거나 눈 감고서 애기가 찍은 종목 가지고도 수익 낼 수 있어?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 정도 선별력은 필요한 건 맞고요. 근데 차이점은 있죠. 모든 종목의 모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르는 시점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냥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냐를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나는 여기서 사서 이 가격 이상으로 오르기를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물건을 첫 구매를 시작했던 간에 모아가면서 그 파동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아놓은 물량보다 시장의 가치가 상승했었을 때 판다. 이거는 그냥 투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또한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홀짝이고 그냥 올라야지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께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라시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냥 일직선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수익 내는 방법 있나요?를 묻는 거라고 하게 되면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투자의 대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 자체가 얼마나 무지의 가정이냐면은 이렇게 하는 종목을 찾기도 힘들어요. 진짜 찾기도 힘듭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예외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걸 피하는 방법을 또 간단히 알려주신다면? 그럴 조짐이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면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지 말아라. 그냥 계속해서 주가가 꼭대기 찍고서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 하락 오게 되면 1차적으로 고민되죠. 사람들이 이거 싸졌어,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바닥 아니야? 막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은 더 네. 그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고. 네,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이런 예측만 안 해도 이거는 피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잘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이게 이런 걸 맞게 됩니다. 아, 그쵸.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맞을까를 생각하면은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에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원희님이 이거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런 건 있죠. 저런 거, 그리고 심지어 뭐 굳이 저런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저걸로 수익도 내면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 모든 게 궁금하시면, 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좀 개괄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초심자 분들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초심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고서 끝,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궁금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모든 거를 여기 한 편의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유튜브에다가 영상들을 모아오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저희의 영상들을 초반부부터 좀, 초반부 영상들의 좀 그런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대변자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저희
1년 전쯤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되게 많이 질문을 했고 답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영상들 위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주행 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초반부 영상에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보고 또 봐도 막 새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 영상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어진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건 앞에 다 있어요. 정말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진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하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그렇게 설명했으니까는 다 이해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치 애프터 서비스처럼 계속 다르게 설명도 해드리고 실제 이해도 보여드리고 매매한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영상들 구독해 두시고 따라오시면은 글쎄요, 본인이 이제 감내해야 되고 본인이 훈련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말로 많이 유익한 채널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 유튜브 말고 저희가 투자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훈련도 하고 실전 매매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또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원인이 옆에 있으면은 주식은 해결되지 않나.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개인적으로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 잘하고 싶다, 나 롱런 하고 싶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나 돈 벌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디님이 이제 막 훈련하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배워가고 하실 때보다 지금이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맞아요.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꼼수나 겪었던 고민의 그 갈증이 있잖아요, 다 겪어봤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멀리 앞서간 사람 말고 바로 앞에서 당장 자기보다 조금 한두 발 앞서간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 이렇게 따라가면서 손에 손잡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훈련 방법입니다. 진짜로요.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케이스예요, 투자 같은 경우에. 맞아요. 완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말했던 뭐 클럽 뭐 이런 거는 저희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이버 카페고요. 주식비덕 공유 카페로 검색하시면은 그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클럽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튜브 매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유튜브 왜 하고 카페 왜 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저희를 보시면서 이제 많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힘이 나고 계속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고 많이 피드백도 부탁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그렇게 좀 그 정도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